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댈러스 거리에서 그의 머리를 관통한 총성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암살, 비행기 추락, 의문의 죽음. 170년간 이어진 케네디 가문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 최고의 명문가이자 저주받은 가문으로 불리는 케네디 일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에서 미국 왕족으로. 케네디 가문의 이야기는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에서 시작됩니다. 1845년 아일랜드에는 끔찍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기나긴 장마로 감자 입마름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자가 주식이던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1850년까지 매년 계속된 대기근으로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려 200만 명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고국을 등지고 희망의 땅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1849년 26살의 청년 패트릭 케네디도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였고 카톨릭을 믿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극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성지와도 같은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는 차별이 더욱 심했습니다. 신문 구인 광고에는 니나라는 문구가 버젓이 실렸습니다. 노 아이리시 니드 어플라이, 즉 아일랜드 사람은 지원하지 마시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인과 개는 출입 금지라는 편말까지 걸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냉혹한 차별 속에서 케네디 가문은 가난한 이민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즉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 패트릭 조셉 케네디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일을 시작합니다. 주막에서 시작된 정치 입문.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항구에서 몸으로 때우는 힘든 노동뿐이었습니다. 패트릭 조셉 케네디는 항구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주막을 열었습니다. 이 주막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러 향수를 달래고 고통을 나누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중요한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주막을 통해 돈을 벌고 아일랜드 사람들의 신임을 얻은 패트릭 조셉 케네디는 1884년 매사추세츠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나중에는 주 상원까지 지냈습니다. 이렇게 보스턴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다진 케네디 가문은 명문가의 토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왕조를 건설한 남자 조셉 케네디. 그리고 드디어 케네디 왕조를 건설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입니다. 조셉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와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1912년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던 은행에 취직했고 불과 25살에 그 은행의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졸업에 백만장자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따라다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셉 케네디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첫 번째 방법은 밀주 사업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금주법 시대였습니다. 술의 제조와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조셉 케네디는 캐나다로부터 술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문제는 당시 밀주 사업의 유통과 판매를 장악하고 있던 것이 바로 마피아 조직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셉 케네디는 시카고 마피아의 대부 샘 지앙카나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며 사업을 했습니다. 샘 지앙카나 밑에서 일하던 조직원만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밀주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부를 손에 넣은 조셉 케네디는 다음 타깃을 정했습니다. 바로 미국 금융의 중심지 뉴욕 월가였습니다.
그는 다른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높은 가격에 팔아 어마어마한 차액을 남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지만 당시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셉 케네디는 할리우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소규모의 영화 스튜디오들을 사들여 합병한 후 부피를 키워 되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한 영화사 RKO를 설립했습니다. RKO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시민 케인과 킹콩 같은 명작을 배급한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였습니다. 조셉 케네디가 모은 재산은 당시 돈으로 5억 달러, 오늘날 가치로는 무려 3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부자 순위 15위 안에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야망. 막대한 부를 쌓은 조셉 케네디는 이제 권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93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초대 회장에 임명되었고 1938년에는 주영 미국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조셉 케네디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 중 누군가를 반드시 백악관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는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2등은 필요 없다. 아버지의 이런 교육 아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를 향한 경쟁심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2살 터울인 장남 조셉 케네디 주니어와 차남 존 F. 케네디는 체스나 게임을 할 때도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동생이 이기기라도 하면 형은 분해서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로즈 케네디의 교육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자녀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했고 식사 시간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이나 역사, 정치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것은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100명이 죽었다면, 실업률이 급등했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니는 미래를 내다보며 자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엄격한 엘리트 교육 덕분에 조셉 케네디의 4명의 아들은 모두 명문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카톨릭 집안의 아일랜드 이민자 후손이 청교도의 대학 하버드에 줄줄이 입학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극, 장남의 죽음. 하버드에서 장남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완벽한 엄친아였습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미식축구와 럭비팀의 핵심 멤버였으며 학생회 간부까지 도맡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당연히 이 완벽한 장남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장남 조셉도 해군의 지원의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위험한 전쟁터에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치 경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생 존 F. 케네디가 먼저 전쟁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태평양에서 복무 중이던 존의 초계정이 일본군에게 격침당했고 존은 구명조끼를 입에 물고 헤엄쳐 부하 11명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이 일로 존은 미국 전역의 전쟁 영웅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생의 활약에 자극받은 장남 조셉은 1944년 여름 위험천만한 임무에 자원했습니다. 폭발물을 가득 실은 비행기를 조종해 일정 지점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한 뒤 무인 비행기를 적진에 충돌시키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1944년 8월 12일 오후 6시 조셉이 탄 비행기가 이륙 12분 만에 낙하산 탈출도 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는 29살의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조셉이 이미 의무 전투 비행 횟수를 다 채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이 위험한 임무에 자원한 이유는 동생에 대한 경쟁심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케네디 가문에 닥친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떠밀려 정치인이 된 존 F. 케네디. 장남의 죽음으로 아버지 조셉 케네디의 야망은 차남 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조셉 케네디가 직접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둘째를 정계에 입문시켰다. 내가 그 아이에게 형이 죽었으니 내가 상원의원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하기 싫어했지만 내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F. 케네디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나는 법학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했을 것이다. 원래 언론이나 법률 쪽에서 일하려던 계획을 모두 접고 형을 대신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1946년 군에서 제대한 지 1년 만에 존 F. 케네디는 매사추세츠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9살의 정치 초보가 어떻게 단번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케네디 가문의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메시지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막강한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광고회사를 동원해 매사추세츠 전역을 아들의 얼굴로 도배했습니다. 5개 광고판, 신문 광고, 지하철까지 존 F. 케네디의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선거 비용으로 쓴 돈이 최소 30만 달러, 지금 돈으로 56억 원이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땅콩 하나를 으깨기 위해 코끼리의 무게를 사용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 F. 케네디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하원 3선을 거쳐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까지 당선되며 중진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연이은 비극들. 하지만 케네디 가문의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남 조셉이 전사한 지 4년 후인 1948년. 넷째 딸 캐슬린 케네디가 파리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해 28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가문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셋째 딸 로즈마리 케네디의 이야기입니다. 로즈마리는 출산 과정에서 입은 뇌손상으로 지적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가출을 반복하자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딸의 동의도 없이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제로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원래 10살 정도의 지능이었던 로즈마리는 3살 수준으로 퇴행해버렸습니다. 조셉 케네디는 가문의 성공에 금이 갈까 두려워 딸을 요양원에 보내버렸고 20년 넘게 가족들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세 번째 비극이자 가장 비정한 비극이었습니다. 백악관 입성과 암살. 1960년 마침내 존 F. 케네디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8년간 부통령을 지낸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선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린 것입니다. 7천만 명,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시청했습니다. 케네디는 TV라는 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배경색을 미리 알아본 뒤 정장 색깔까지 맞췄습니다. 반면 닉슨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 케네디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는 43살의 나이로 미국 제35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최연소 대통령이자 최초의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었습니다. 케네디 가문이 드디어 대통령을 배출한 순간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뉴 프런티어, 즉 새로운 개척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인종차별 폐지, 사회복지 확산,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달 탐사 시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케네디 대통령의 뒤에는 추악한 민낯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영화배우 마를렌 디트리히, 마피아 대부의 정부였던 주디스 캠벨, 백악관 비서관, 대학생 인턴,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섹시 스타 마릴린 먼로까지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설이 퍼졌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케네디 대통령 생일 축하 행사에서 그 유명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나 선정적이어서 모두가 둘 사이의 관계를 짐작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심지어 영부인 제클린에게 전화를 걸어 케네디가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지 3개월 후인 1962년 8월 4일 마릴린 먼로는 자택에서 36살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녀를 암살했다는 음모론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습니다. 케네디 가문 최악의 비극.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케네디 대통령은 1964년 재선을 위해 텍사스 댈러스를 방문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카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3년 만에 4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범인은 텍사스 교과서 빌딩 6층에서 총을 쏜 리 하비 오스왈드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구치소로 이송되던 중 나이트클럽 주인 잭 루비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대통령을 쏜 범인이 죽으면서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네 번째이자 최악의 비극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또 다른 암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형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케네디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워싱턴의 제2인자로 불렸습니다. 로버트는 법무장관으로서 조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피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집안이 오랫동안 마피아와 관계를 맺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피아는 배신감을 느꼈고 케네디 가문에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의 급작스러운 죽음 후 로버트는 법무장관을 사임했고 1964년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968년 그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968년 6월 5일 로버트 케네디는 캘리포니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호텔에서 축하 연설을 마친 그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방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팔레스타인계 청년이 쏜 총알이 로버트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25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형처럼 42살의 나이에 암살당한 것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5번째 비극이자 2번째 암살이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장례식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신을 실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역마다 사람들이 모여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막내의 치명적 스캔들. 케네디 가문의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만이 남았습니다. 그 역시 형들을 따라 정치인이 되었고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나이인 30살이 되자마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두 형이 모두 죽자 에드워드는 가문의 명맥을 이을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1969년 7월 의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에드워드가 운전을 하던 중 차가 난간을 들이받았고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차 문을 열고 헤엄쳐 나와 살아남았지만 함께 타고 있던 여비서 메리 조 코팽리의 시신이 차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에드워드가 사고를 10시간 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다시 파티 장소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의혹.
음주운전 여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에드워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고 현장을 떠난 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에드워드의 대통령 꿈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6번째 비극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저주. 케네디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세대, 4세대로 내려오면서도 비행기 사고, 스키 사고,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케네디 가문의 후손들이 계속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시작해 미국 최고의 명문가가 된 케네디 가문. 하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명성만큼이나 비극도 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불운일까요? 아니면 정말 저주일까요? 마피아와의 관계, 정치적 야망, 그리고 끝없는 경쟁과 비밀들. 케네디 가문의 이야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비극적인 가족사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